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컨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2입니다. 요새 또 아주 핫한 작품이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가 됐고요. 공개가 되자마자 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로튼토마토도 지난 시즌이 78 정도 네네네.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동명 코믹스가 원작이고요. 락밴드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네. 리드 보컬리스트인 제라드 웨이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한날 한시에 임신의 징조가 없던 여성들에게서 갑자기 태어난 7명의 아이가 레지널드 하그리브스에게 입양이 돼서 초능력자 집단인 엄브렐러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어서 활약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아버지 격이죠. 이제 네. 레지널드 하그리브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뭉치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에 사라졌던 5번째 파이브가 시간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말을 막아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삐걱거리고 있었는데 이들이랑 같이 이제 봉투를 하던 끝에 넘버 7이죠. 그렇죠. 반야에 의해서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5는 가족들을 데리고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시공간으로 뛰어들면서 시즌1이 끝나요. 시즌2는 스토리 자체는 첫 번째 시즌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죠. 다가오는 종말을 막아라. 그리고 첫 번째 시즌의 결말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반야의 폭주로 세계의 종말을 눈앞에 둔 순간 이제 가까스로 시간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와요. 문제는 넘버 5가 운전을 좀 미숙하게 해서 멤버들이 1960년대 초중반의 텍사스 댈러스에 네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종말도 같이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1960년대 텍사스 댈러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딱 나오는 게 있죠.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 시즌2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넘버 5가 새로운 삶에 적응한 남매들을 찾아서 힘을 합치고 새로운 종말을 막아야 한다는 게 시즌2의 줄거리입니다. 멤버가 7명이나 되니까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넘버 1은 루서예요. 루서는 괴력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어요. 가장 의지하는. 네, 그 넘어오게 돼서도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죠. 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요. 시즌2에서는 아버지처럼 여긴 인물이 잭 루비라는 사람인데 재미있게도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범인인 리 하비 오즈왈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얽히게 됩니다. 그렇죠. 넘버 2는 디에고. 디에고는 물체의 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브렐러 아카데미 안에서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로 반항하죠, 완전. 유명했어요.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이 커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영웅으로 키워졌는데 굉장히 영웅이 되고 싶어해요. 본인 스스로가. 시즌2에서 루서와 마찬가지로 디에고도 방황을 조금 해요. 그렇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몹시 커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좀 막으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디에고입니다. 시즌2의 또 다른 진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함께 탈출한 라일라와의 이어지는 스토리가 시즌2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개이기 때문이죠. 네. 넘버 3 앨리슨이고요. 이 앨리슨은 루머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뒤에 붙여지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현실을 다루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시즌 1에서는 이 능력을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뤘거든요. 나중에는 그 능력이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넘버 4는 클라우스고요. 클라우스는 망자와 대화가 가능을 해요. 망자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현실에다가. 근데 현실에 불러내도 이제 자기만 볼 수 있으니까 이 능력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 술과 마약을 아주 달고 사는 그런 네. 친구입니다. 그랬는데 시즌2에서는 돌연 금주 선언을 하더니 컬트 교주가 되어버리죠. 다섯째는 그 유명한 5고요. 5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즌 1에서는 미래에 갇혔다가 커미션이라는 그 시간관리부에 영입이 네. 돼가지고 암살자로 활동을 하다가 종말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오면서 오류가 생겨서 어린 시절에 몸에 갇혀요. 몸 안에는 58인데 몸은 13살? 몸에 갇히게 되는 거죠. 시즌2에서도 여전히 가장 재수없고 가장 멋있는 캐릭터예요. 사실상 시리즈 전체의 진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렇죠. 캐릭터예요. 핵심 인물이죠. 이제 넘버 6는 벤입니다. 이 벤은 몸에서 그 괴물 촉수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시즌 1부터 망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미 죽었죠. 네,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스랑만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클라우스와 함께 항상 등장을 합니다.
연기를 한 배우가 한국계 배우 저스틴 그렇죠. H. 민이라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내 넘버 7은 바냐고요. 바냐는 시즌 1에서는 능력이 딱히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레지널드가 약을 먹여서 이제 억압을 시킨 거였고 가장 위험한 능력자입니다. 음파를 증폭을 시켜서 파괴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을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런 인물이죠. 그 빌런 쪽에서도 좀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네. 첫 번째로 핸들러. 네. 커미션의 이전 수장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즌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좌천이 되는데 파이브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수장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죠. 라일라라고 디에고와 함께 정신병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탈출 후에도 같이 다니면서 디에고와 사랑에도 빠지는데 파이브가 사실 좀 의심을 하죠. 왜냐면 너무 다 잘해서 막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인물의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죠. 네, 인물의 정체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레지널드 하그리브스. 네. 애들 아빠죠. 네. 뭐 시즌 1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애 아빠 노릇은 정말 못하고 이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존 F 케네디 암살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죠. 보이면서 엄브렐라 아카데미 멤버들이 추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 시즌과의 비교 무엇이 좋아졌고 어떤 게 좀 아쉬워졌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네. 저는 시즌 1보다 시즌 2가 정말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야기가 되게 풍부해졌어요. 이 시대 배경이 1960년대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엄브렐라 아카데미 멤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더 많이 풍부해졌고 63년 11월 22일에 벌어진 케네디 암살 사건이 핵심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들의 매력이 더 살아났어요. 이제 시공간 넘어와서 60년대에서 각자가 겪는 일들이 그 인물마다 특색이 좀 잘 살아나서 좀 더 다채로워진 게 있어요. 이제 루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같은 인물 잭 루비 밑에서 내기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죠. 괴력이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엔 이겨서 네. 돈을 따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에고는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 앨리스는 넘어왔을 때가 이제 바냐한테 목이 그어진 상태라서 말을 못 말을 하았을 못하는 때요. 상황, 네네. 근데 이제 또 흑인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때잖아요. 60년대였죠. 넘어오자마자 막 쫓기게 되는데 그 지역 흑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다가 레이몬드 체스트넛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요. 이제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인권 운동가로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랑 벤은 정말 컬트교 교주가 아닌데 그게 너무 어울려가지고 이제 또 바냐는 넘어오자마자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만났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랑 같이 살게 되거든요. 아들이랑 엄마랑 남편이 있는데 아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CC라고 겉으로는 되게 화목해 보이는 가정인데 집에서 되게 약간 억압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요.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있고 파이브는 다시 넘어와서 종말을 막았다 생각을 했는데 종말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짜잔, 주는 이러면서. 거 봤잖아요. 네네, 또 이제 그쵸.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그게 메인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죠. 파이브의 이야기가 사실 네. 중심이죠. 여기서 특히나 더 파이브의 능력이 좀 두드러지는데 공간이동 능력을 활용한 맨손 액션이 되게 돋보이고 커미션 수장들을 찾아가서 도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와 그 장난 아니었어요. 그 장면이. 또 에이단 갤러거가 연기를 너무 정말 잘해요. 맛깔나게 살려가지고 어린이 몸에 갇힌 중년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애늙은이 같은 모습을 되게 연기를 잘 표현을 해가지고 맞아. 정말 에이단 배우 신분증을 까봐야 되지 않을까. 03년생인데 전혀 03년생 같지 않아요. 이 드라마의 속도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전 시즌의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피 3 정도까지는 조금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즌 1에서 이미 그렇게 이제 탄탄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시즌 2에서는 전개가 굉장히 네. 훅훅 넘어가는 편이라서 부담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갔고요. 이야기가 상당히 다채로워졌는데 그 이유가 인물들이 같은 공간이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던져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던져놨으면 스토리 라인이 5가 그냥 다 둘러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찾고 종말을 막아라 이렇게 될 텐데 캐릭터들이 거의 뭐 한 2, 3년 이미 새로운 환경에 다 적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여기의 삶을 포기를 하고 우리가 종말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 설득의 과정이 이제 스토리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작에서 스토리가 조금 미진하게 느껴졌던 캐릭터들의 서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디에고랑 앨리슨 이 두 명이 시즌 1에서는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시즌 2에서는 이 두 캐릭터를 정말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중심에 던져놓고 얘가 이제 직접 그걸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거고 앨리슨 같은 경우에도 60년대가 이제 흑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흑인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인권 운동가로 이렇게 활약하는
하는 서사를 더함으로써 캐릭터가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음악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정말 딱딱 잘 살리는 네, 네, 맛깔나게. 그런 선곡을 정말 보여줬거든요. 좀 더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로 진짜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시즌에서도 음악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렇죠, 네. 작품이었는데 그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역시 이제 제라드 웨이가 제작자로 참여해서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만 놓고 봐도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전 시즌에서 나왔던 흥미로운 설정들도 많이 수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또 새롭게 설정을 던진 게 많았거든요. 많이 떡밥이. 던졌어요, 떡밥을. 네. 첫 번째는 아카데미의 아버지 레지널드 하그리브스의 정체가 설정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 시대에 아버지가 케네디 암살을 주도하는 단체랑 어떤 네. 연관이 된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나왔죠. 근데 레지널드는 이 암살과 연관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실행을 하고 하면서, 싶지 않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연락을 끊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널 계속 이용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얼굴 가족을 페이스오프 하잖아요, 완전. 네. 그러더니 이제 단체를 완전 소통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고 네. 외계인 같거든요. 좀 비주얼도 나오잖아요. 네. 외계인 비주얼이었고 이 단체가 달로 가는 우주선을 만드는 정보를 줬다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외계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커미션에 서류 가방 하나가 남아있을 때 그걸 이제 라일라가 들고 사라져요. 네. 째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것도 다음 시즌을 위한 떡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60년대 종말도 맞고 처음에 시간 이동을 했던 4월 그 2일. 2019년 4월 2일 그 날짜로 딱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거죠. 원래는 아버지가 죽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살아있고 또 벤도 살아있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데다가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아니고 스페로 스페로 아카데미.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조직의 멤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과거가 바뀌면서 현재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전 미숙으로 다른 평행 세계로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시즌 3는 나와야겠죠, 이거 사실상. 진짜 저 네. 보자마자 진짜 벽 치면서 이거는 시즌3 안 주면 무조건 넷플로 쳐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미국까지? 네, 미국까지. 저는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게 넘버 5의 활약이 큰 게 좋으면서도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시리즈 진 주인공인데다가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잖아요. 활약이 정말 많아요. 스토리의 중심이고 뭐 액션도 대부분 다 얘 몫이야.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 얘한테 몰빵이 그쵸, 되어 있는 그쵸, 느낌이죠. 네. 에이든 갤러거가 그 캐릭터를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고 액션도 잘해서 눈이 즐겁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넘버 5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저는 막 루서가 힘도 세고 그러니까 적들 막 이제 뚝배기 이렇게 뚝배기 부시는 것도 보고 이제 앨리슨의 그 능력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용하는 거를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넘버 5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에이든 갤러거가 연기를 정말 잘해서 재수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강력 추천인 거죠. 그쵸, 이제 원희 네네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고 시즌 1의 많은 단점들을 보완을 했고 넷플릭스 마블 시리즈들이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용 슈퍼히어로 시리즈에 굉장히 좀 갈증이 있었는데 엄브렐라 아카데미 시즌 1, 2와 이제 아마존의 더보이즈 덕에 그렇죠. 요새 아주 조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엄브렐라 아카데미 시즌2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